안녕하세요. 경영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영하고 언박싱 국어 교사 김영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재종 선생님의 현대시 첫사랑을 공부했는데요. 첫사랑과 성숙한 사랑, 그 사랑의 정서를 형상화한 작품을 만났었다면 오늘은 이별의 정환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고전시가 작품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작자 미상의 고려가요. 가시리 언박싱 시작합니다. 교과서 104페이지 국어 힘 키우기 6번 문제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국어 힘 키우기는 다음 차시에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에 제시되었던 서전 갈래의 특성, 형상화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기로 하고요. 먼저 고려가요라는 갈래의 정의와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고려가요. 일반적으로는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민요적 성격이 강한 서정가요를 말한다. 흔히 민요적 성격이라고 하면 토속적인 시어의 사용, 사문보의 율격,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 표현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사문보의 율격은 꼭 알아두셔야 해요. 가령 민요 밀양아리랑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또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이렇게 사문보는 끊어서 읽고 노래하게 되는 단위가 3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령 시조라면 몇 음보일까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렇죠. 4음보가 되겠죠. 그 다음 서민들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많아요. 감정 표현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인데 솔직해도 너무 솔직한 경우도 있어요. 비속어가 보이기도 하고 소위 야하다는 성적인 표현도 거침없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마저 보죠. 고려소교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 소교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민중들의 보편적 정서가 잘 표현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정도로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계속 봅시다. 또 고려시대의 시가 가운데 민요의 기원을 두면서 궁중의 연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하고 개작한 시가이다. 이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이 궁중의 연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윤색은 다듬고 개작, 고쳐 지어진 노랫말이다 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가시리 내용을 보더라도 매 연마다 위증절과 대평성대 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말은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 임금님의 태평성대가 계속되기를 이라는 송축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이 노래는 이별의 정환을 노래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임금님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가사가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이러한 노랫말로 보았을 때 일반 서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유명해지다 보니까 임금 앞에서도 연주할 정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연주 속에 임금 마음에 들도록 그러한 종류의 가사가 편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 정도만 됐죠. 고려가요는 남녀 간의 애정, 이별의 정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곧 현실 중심의 문학이며 인간 중심의 문학으로 인식된다. 주요 작품으로는 정읍사, 달하 높이곰 도다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네요. 서경별곡, 이 서경별곡은 우리가 공부할 가시리와 자주 비교되는 작품이니까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청산별곡, 살얼이 랐다, 청산의 살얼이 랐다,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들어봤죠? 정석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그리고 동동, 국문학사상 최초의 원령체 노래죠.
월령체는 1월부터 12월까지 12달로 나누어 구성된 시가인데요. 그 달에 하는 의식이나 풍속 이런 것들을 노래 속에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특히 동동은 후렴구인 아으 동동다리 이걸로 유명하죠. 또 이별한 임과 관련된 노래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공부할 가시리와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고려가요의 갈래적 특성을 이 시간에 다루기에는 조금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3가지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죠. 흔히 이렇게 3분후로 외우게 되는데요. 3은 삼음법, 분은 분절체 또는 분연체, 연어로 나뉜다는 거고,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시리 함께 읽어봅시다. 아까 삼음보의 율격이라고 했죠? 그걸 지켜서 읽기 위해서 여음인 나는, 나난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이것은 빼고 읽고 후렴구인 위증질과 대평성대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읽지 않을게요.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선하면 아니 올셰라 셔론님 보내 없나니 가시난 듯 도셔 오쇼셔. 현대어 풀이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독특한 방법으로 첫사랑이라는 작품의 해설을 시작했었는데요. 이번에도 EBS 올림포스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의 보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딱 봐도 무슨 작품인지 알겠죠? 네, 김소월의 진달래꽃입니다. 왜 굳이 이 보기를 함께 가져왔냐면 이렇게 고전문학, 특히 고전 시간은 현대문학과 함께 연계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어떤 경우라도 그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기 봅시다. 여기서는 진달래꽃 작품에 대한 해설은 최대한 자제하고 가시리와의 연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자, 우리가 이 작품을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두 행만 보더라도 이미 화자로부터 떠나는 어떤 상황? 네, 이별의 상황이네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싫어해서 보내주나? 일단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안 붙잡겠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아름다운 진달래꽃을 당신 가시는 길에 뿌리겠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별 후에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응? 들여밟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쓰는 말로 하면 지그시 눌러 밟는다는 것인데요. 내가 뿌린 꽃을 밟고 가라? 사뿐히 때문에 뭔가 경쾌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뿌린 꽃을 밟는 것,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부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눈물이 나겠다는 거죠. 돌려서 감춰서 말하고 있네요. 이별의 슬픔을. 뭐죠? 네, 대표적인 반어적 표현이죠. 자, 이 진달래꽃과 가시리를 연계했다라는 것은 이별로 인한 상실감, 또 그 상황에서의 화자의 모습 등을 어떤 식으로든 함께 살펴봐라 하는 것일 텐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가시리를 보고 나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가시리를 함께 읽어보자고 했을 때 어떻게 띄어 읽는지 읽었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자, 뭐예요? 삼음보를 말하고자 하는 것 아시겠죠? 조금 전 고려가요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민요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여기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이렇게 흔히 A, A, B, A의 구조 라고 부르는데요. 유사한 의미를 지니거나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운율의 효과를 주고 화자의 정서를 더욱 부각시키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흥부전의 한 대목에도 이런 것이 있죠. 왼수로다, 왼수로다, 가난이 왼수로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나난은 남는 여음이라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를 때 호흡 조절하는 것이다. 연과 연, 행과 행을 나누는 지점이다. 여운의 구실을 한다. 와 같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순히 음률을 맞추기 위한 장치 정도로 보십시다. 그리고 여기 위증절과 대평성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후렴구인데요. 대체로 위는 감탄사, 증질가는 악기 소리인데 북소리 또는 징소리, 궁중악기인 편종의 소리라는 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만 주목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궁중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넣은 것으로 추측되고, 내용은 임금에 대한 송축, 즉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나라를 잘 다스려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매 연마다 마지막 행에 이 후렴구를 넣음으로써 통일성과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이 첫 번째 연, 전체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옆에 있는 현대어풀이를 봅시다. 꼭 가셔야겠나요? 라는 문구를 반복하면서 화자가 이별에 대해 매우 슬퍼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네요. 또 그 이별은 이미 나를 마치 버리는 행위와 같다고 말하면서 하소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시리도 기승전결의 4단 구성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상을 일으키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 됐죠? 자, 시상이 전개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날러는 어띠 살라하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사실 기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죠. 말 그대로 기의 변주이자 반복인데요. 이렇게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내용적으로 기에서 이별의 안타까움을 일으켜서 그 안타까움이 더욱 절절해지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찌 살라 하고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라며 원망 섞인 태도도 좀 보입니다. 자, 승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선하면 아니 올셰라. 잡사와 두얼이 만한한, 잡아두고 싶지만은 정도로 현대어로 풀면 되겠는데요.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잡아둔다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임이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제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일 테죠. 이미 나와 이별하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선하면, 다른 판본에는 션하면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아니올셰라. 일단 이 리을셰라는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뭐 할까 두렵다, 걱정이 된다 정도의 의미이죠. 아니 올까, 오지 않을까,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겠네요. 어떤 상황이 되면 선하면,
서운하면 당신이 서운하다고 느낀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잡아두고 싶다는 이 마음이 들통나서 당신이 내게 어디 여자가 감히 이렇게 남정네를 잡아둔단 말이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돌아오면 어쩌지? 하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만큼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소극적이죠. 앞서 고려가요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과 이 가시리가 자주 비교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서경별곡의 화자는 사실 가시리의 화자와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서경별곡을 내용상 끊어볼 때 일연해 보면 여해물온 질삼배 바리시고 괴실한데 우러곰 존니노이다. 이 여음하고 후렴구는 모두 빼고 읽었는데요. 현대어로 하면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차라리 길쌈하던 배, 그러니까 실을 내서 옷감을 만들던 것인데, 즉 나의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사랑해만 주신다면 울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렇게 같은 갈래의 작품임에도 이별에 대처하는 여성 화자의 자세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이유로 가시리와 서경별곡은 한 세트로 잘 묶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서경별곡의 전문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가시리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사면 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 그러니까 당신이 서운해하면서 다시 안 돌아올까 두려워요. 그래서 붙잡지를 못하겠어요. 라며 체념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제 마지막 결, 시상을 거두어 끝맺는 부분으로 가봅시다. 셔론님 보내업 나니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서러우님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하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자, 먼저 이 셔론, 서러운, 이것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주체가 화자라면 나를 서럽게 한 임이라고 해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임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죠. 그런데 여기 보듯이 주체가 임이라면 나와의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임도 지금 이별을 앞둔 나처럼 함께 서러워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의 소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적진 않았지만 또 다른 해설로는 무언가 드러나 있지 않은 사연 때문에 서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임,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떠나가실 이민이 보내드리겠다. 나 결국 이 이별 받아들이겠다. 체념하고 수용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시더라도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가시자마자 돌아서 다시 오세요. 그만큼 당신과의 재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화자가 소망을 직접 표출하고 있죠.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죠. 사연, 결은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핵심 정리 보면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갈래는 고려가요이고요. 성격은 서정적, 애상적, 슬프고 아프다, 전통적. 주제는 이별의 정한, 슬픔이라는 정서와 한스러움이 함께 나타나고 있죠. 특징은요. 1. 기승전결에 따른 시상전결을 보인다. 앞서서 보면서 설명을 했었고요. 2.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한다. 이 반복을 통한 강조와 운율 형성은 사실 서정갈래 전체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가시리에서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와 같은 식구에 적용할 수도 있고, 나난이라는 여음이나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3.
간결하고 소박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전통적 정서인 한을 표현했다. 그렇죠. 후대에 궁중으로 편입되면서 붙은 대평성대라는 말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순 우리말이 사용되고 간결하게 표현하면서 전통적인 정서인 한, 가시리에서는 체념의 정서도 이 한에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시상 전개 과정 다시 확인합시다. 기에서는 이별에 대한 슬픔과 하소연, 승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 전에서는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 결에서는 체념적 수용과 재회에 대한 소망. 그렇죠. 작품의 특징으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총 4연의 기승전결 구조이면서 분연체 연으로 구분되어 있다. 분절체라고도 해요. 332조의 음수율, 1연의 가시리, 있고와 같이 끊어 읽었을 때 그 끊어 읽은 단위 안에 글자 수, 3글자, 3글자, 2글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음수율이라고 하죠. 가령 앞서 예를 들었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이러면 음수율은 어떻게 되죠? 네, 3,4조의 음수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음보의 율격, 음보율은 앞서서 설명했으니 패스. 그리고 AA, BA의 구조, 미뇨적 구조. 그렇죠. 다음에 여음과 후렴구가 나타난다. 4번에 간결하고 솔직한 어조.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한 얘기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순종적인 전통적 여성화자. 우리가 흔히 고전이라고 말하는 작품 속의 전형적인 여성화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사극 속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여성. 마지막으로 반복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반복은 뭐다? 강조. 또 하나는 그렇죠. 운율. 됐습니다. 이제 국어 힘 키우기 6번 문제 정리합시다. 자, 먼저 화자의 정서는 어떠한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에서 체념, 소망까지. 다음,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은 삼음보의 율격, 추가하자면 332조의 음수율, 또 식구와 후렴구, 또 추가해서 여음의 반복, AA, BA의 민요적 구조, 이러한 것들이 이 작품의 운율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마지막,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네요. 식구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이별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운 강조, 후렴구의 반복을 통한 마찬가지 운율 형성, 그리고 임금에 대한 송축의 내용 전달. 이 정도면 되겠죠. 자, 이제 맨 앞에서 보았던 보기 진달래꽃과 이 가시리와의 연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가시리와 진달래꽃을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시리와 진달래꽃에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임의 뜻을 따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그렇죠. 진달래꽃에도 슬프지만 보내드린다. 심지어 꽃까지 뿌리면서. 그렇죠. 2번. 가시리와 진달래꽃 모두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한의 정서가 드러나 있군. 여기서의 한의 정서는 슬픔의 정서, 보낼 수밖에 없는 체념의 정서, 한의 정서, 맞죠? 특히 이 1번 선지와 2번 선지를 보면 고려시대의 이별의 한의 정서, 슬픔의 정서가 현대 시인이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 여기까지 와서도 그 정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3번. 진달래꽃과 달리 가시리에는 이별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군. 가시리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죠? 서운하면 아니 올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어쩔 수 없는 보내주는 것이었죠. 진달래꽃에는 그런 이유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 선지도 괜찮네요. 다음 4번. 가시리와 달리 진달래꽃에는
임의 앞날을 축복해주며, 네, 그랬죠. 꽃을 뿌려주며, 뭐 자신을 희생하려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들여밟고 가라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됐네요. 그러면 마지막 5번, 이게 정답이겠군요. 가시리와 진달래꽃 모두 현재의 상황에 순응하면서도 임과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그런데 가시리를 봅시다.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망을 밝히는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죠? 그런데 진달래꽃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이별의 슬픔, 한의 정서, 또 체념해야만 했던 여성 화자의 아픔까지 잘 느낄 수 있었던 작자미상의 가시리라는 고려가요 해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어 힘 키우기를 보면서 고재종 선생님의 첫사랑 작품 정리와 함께 서정갈래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